예, 안녕하세요. 저 심대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촬영 장소를 제가 친한 업체 대표님 샵으로 이제 옮겨서 좀 다양하게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 등업이 언제 되냐고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셨는데, 정말 그때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익한 정보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 거냐면요. 현장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우디 코딩에 관련된 부분에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A7 차량에 지금 파워 스티어링 기어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체 후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자, 제가 지금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우선 지금 파워 스티어링 기어를 교체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계기판에 핸들 모양의 경고등이 지금 점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많이 문의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워 스티어링 기어를 교체를 했을 때 경고등의 색상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파워 스티어링 기어는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중고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로 교체했을 때 계기판의 경고등 색상이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의 경고등이 점등이 됐다면 거의 90% 이상이 그 교체한 부품의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 색깔이 만약에 점등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파워 스티어링을 작동을 시켰을 때 핸들이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무파워라고 하죠, 저희가. 자, 지금은 교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계기판에 스티어링 결함이라는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금 실제적으로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단기를 연결하시고 차량에 제가 우선 어떤 고장 코드가 지금 발생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진단 들어가서 자, 아우디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선택, 차종을 선택을 할게요. 엔진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아우디는 타 차종과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코딩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시동을 걸어놓고 하셔도 크게 무방하고, 코딩을 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을 굳이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차량은 A7 CDUD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진단을 토대로 해서 고장 코드가 어떤 게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선 44번 파워 스티어링의 폴트 고장 코드가 수록되어 있죠. 클릭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제가 우선 고장 코드를 확인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런 진단 시스템에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듈과 통신하게 되면 제일 많이 확인하시는 게 고장 코드, 라이브 데이터, 강제 구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안 보시는 게 여기 있는 이슈 인포메이션입니다. 우선 이슈 인포메이션은 번역하게 되면 이슈 정보잖아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숫자 약 12자리 보이시나요? 자,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코딩을 미리 해놨지만 만약에 이 부품이 신품이라면 이 코딩 값은 다 0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숫자 조합을 토대로 해서 이 차량의 옵션과 이 차량의 사양 작업을 해주는 건데, 말 그대로 만약에 지금 교체하기 전에 말 그대로 불량 부품이 통신이 된다고 하면 미리 통신해서 이슈 인포메이션으로 통신하게 되면 코딩 값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코딩 값을 확인하고 난 후 아니면 사진을 한 장 찍어 놓는다든지 종이에다 적어 놓는다든지, 그죠? 그러면은 요 값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코딩이 될 건데, 그럼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코딩 값 101, 0000, 0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코딩 값을 강제로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코딩 들어가서 강제로 자, set value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를 누릅니다.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자, 사진 찍어놨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강제로 다 0으로 바꿔볼게요. 0, 얘도
0, 얘도 0, 그 다음에 엔터,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컨펌 하게 되면 정상. 자, 여기 보면 Control Unit has been recorded가 됐습니다. 코딩이 아무 사양이 없는 0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럼 말 그대로 내가 신품을 장착하게 되면 코딩 값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사양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0으로 되어 있겠죠?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지금 사진 하나 찍어 놓은 101, 000, 1000, 여기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교체하기 전에 첫 번째 팁, 예를 들어서 파워 스티어링 기어가 통신을 하게 되면 이슈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해서 소프트웨어 코딩 값을 미리 작성을 해 놓는다가 교체하기 전에 첫 번째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지금 0으로 돼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전체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지금 다른 쪽에는 고장 코드가 전혀 없는데 다시 재통신을 하게 되면, 자, 아까는 없었던 다른 쪽에 이제 고장 코드가 떴어요. 지금 아까 브레이크 전자장치는 고장 코드가 없었는데 브레이크 전자장치에 고장 코드가 떴습니다. 자, 어떤 게 떴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하고 오케이. 자, 그 계기판의 변화도 생겼을 거예요. 계기판에 보면, 자, 지금 차량 밑그림 표시부터 시작해서 TPMS, 차고 조절, 말 그대로 셰시에 관련된 경고등이 지금 다 떴죠. 그쵸? 그 후에 지금 ABS 고장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BS 고장 코드가 뭐가 떴냐면 컨트롤 유닛이 올바르지 않게 코딩됨이라고 떴죠. 제가 좀 거짓말 약간만 보탤게요. 제가 이 아우디 폭스바겐 웜기어 교체에 정비 지원을 약 한 10,000대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스티어링 쪽이 아닌 ABS의 경고등이 점등을 하고 고장 코드가 컨트롤 유닛이 올바르지 않게 코딩됨이라고 뜬다면 거의 10분 중 9분이 ABS 모듈이 코딩이 잘못됐다, ABS 모듈이 불량이 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한다? ABS가 코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여기 진단기에 이슈 인포메이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슈 인포메이션 들어가 보니까 여기 어때요? 소프트웨어 코딩에서 ABS는 지금 이 사양이 어떤 게 적용됐는지는 확실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리기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0의 숫자 조합이 아닌 어떤 숫자와 영문 조합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해서 저희 현대기아 차종의 베리언트 코딩 같이.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0이라는 숫자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코딩이 돼 있다면 ABS 모듈에는 지금 현재 코딩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얘가 ABS에 이런 고장 코드가 뜨느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조향각 센서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비상사태에 관련된 뭐 횡가속도 센서라든지 ABS 모듈과 그 다음에 셰시 관련된 컴퓨터들끼리 서로 상호 통신을 하는데 지금 파워 스티어링 기어 자체가 사양 작업, 코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ABS에서 원하는 데이터 자체를 서로 송수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팁, 항상 확인하실 땐 내가 지금 교체하고자 한 모듈에 지금 저희가 파워 스티어링 기어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고 오케이를 들어가서 이슈 인포메이션을 확인한다. 이슈 인포메이션, 얘는 저희 진단 시스템에 브랜드를 막론하고 뭐 이슈 정보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항상 이 소프트웨어 코딩이 지금 0으로 다 되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그쵸? 만약에 교체를 하기 전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슈 인포메이션을 확인하고 여기에 코딩 값을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체를 하시고 그 값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그 파워 스티어링 기어로 예를 들었지만 파워 스티어링 기어가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 모듈에 지금 교체하기 전 모듈이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통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워 스티어링 기어에 온라인 코딩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코딩을 한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기 코딩 값에 나와 있던 101, 001, 0000 이 값을 얻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 차대 번호에 맞는 스티어링 기어의 코딩 값을
다운로드를 받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온라인을 연결하지 않고 나가기를 눌러서 이 상태에서 실제적인 아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값을 코딩 값으로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코딩에 들어가서 OK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set value를 클릭하고 저도 한번 갤러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에디트에 들어가서 아까 찍어 놓은 값이죠, 그죠? 아까 찍어 놓은 값 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에 0000 100000. 자, 됐죠?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코딩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OK를 누를게요. 이 상태에서 컴펌 누르면 정상. 자, 이렇게 서비스 리퓨즈가 뜨면 어떻게 한다? 뒤로 빠져나가서 항상 IG ON에서 진행을 합니다. IG ON, T ON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재통신을 해서 코딩, set value, 오케이, 컨펌, 정상 누르면 제가 지금 적어놨던 데이터, 지금은 이 컴퓨터는 스티어링 기어는 모듈은 신품이기 때문에 자, IG2를 하고 하니 이렇게 control unit has been recorded라고 지금 코딩이 됐죠. 자, OK를 누르면 아까 issue information에 0000이라고 돼 있던 게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가기를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계기판의 경고등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 오프하고 자, 브레이크를 밟고 자, 시동을 걸어볼게요. 자, 지금 TPMS 경고등을 제외하고 아까 있었던 저희 그 ABS 미끌림 표시와 그 다음에 그 에어 서스펜션에 관련된 경고등은 지워졌죠? 그럼 저희는 코딩은 완벽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파워 스티어링 기어의 고장 코드가 뭐가 떴냐면 자,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코딩을 마무리를 하고 고장 코드 들어가서 스티어링 정지 위치 프로그래밍 되지 않음 이런 고장 코드가 떴죠. 그럼 두 번째 팁, 말 그대로 저희는 대부분 차종 요즘엔 좌측 한 바퀴 반, 우측 한 바퀴 반, 가운데, 그럼 말 그대로 가운데가 0도라는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반이면 540도잖아요. 좌측 540, 우측 540. 이 정지 위치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좌측이 500이다, 우측이 500도다, 이걸 인식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진단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정지 위치 프로그래밍을 엔드 스토프 학습을 하기 위해선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자, 핸들을 좌측으로 서서히 돌려볼게요. 좌측 끝까지. 자, 그 다음 이렇게 끝까지 파워 스티어링 스위치가 ON이 될 때까지 약 15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게 됐으면 우측으로 돌릴게요. 천천히 우측 끝으로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를 돌려주니 자, 계기판의 경고등이 어떻게 됐죠? 파워 스티어링에 지금 경고등이 소등된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키 ON을 하겠습니다. 자, 키 ON을 하고 자,
진단기로 가서 실제적으로 전체 고장 코드를 한번 소거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우지도 않았는데 노폴트가 됐네요. 그죠? 그래도 한번 더 스캔 게이트웨이 스캔을 기반으로 해서 ABS도 지워줘야 되니까 빠른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다 떴던 게 말 그대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제 파워 스티어링,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차고 제어 시스템 다 지금 파워 스티어링부터 데이터 송수신을 받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미싱되기 때문에 고장 코드가 뭐 수신된 데이터가 뭐 이상하다, 이런 고장 코드가 떴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ABS 경고등, ABS 아까 코딩 안됨이란 고장 코드가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스티어링도 고장 코드가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계기판의 경고등이 다 소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 오프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계기판의 경고등이 다 어떻게 됐죠? 저희 TPMS 경고등도 다 소등이 되고, 지금 원래 핸들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핸들이 약간 무거운 감이 있는데 핸들도 굉장히 가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컴퓨터, 말 그대로 아우디의 어떤 컨트롤 모듈을 교체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을 하기 위해선 우선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거에 코딩에 대한 좀 두려움을 버리시고, 교체하기 전에 그 컴퓨터가 통신이 된다면 ECU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코딩 값을 미리 채취를 해놓는다, 획득을 해놓는다. 그쵸? 왜냐면 신품을 장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코딩 값이 다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이 코딩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서버를 이용한 코딩 값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온라인 코딩하는 것도 영상으로 남길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엔 실제적인 신품의 어떤 그 모듈이라든지 어떤 부품이 장착이 되게 되면 아까 내가 채취해 놨던 그 코딩 값을 기반으로 해서 신품은 다 코딩 값이 0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기존의 값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사양 작업을 완료한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티어링 기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스티어링 기어를 교체를 하고 나서 정지 스토퍼 학습이 안 돼 있다. 그쵸? 그 고장 코드가 뜨게 되면 이제 얼라이먼트가 맞춰졌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핸들 좌측 끝 15초, 그 다음에 우측 끝 15초, 그 다음에 가운데를 기반으로 해서 계기판에 지금 점등되는 경고등이 소등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는 다시 한번 계기판의 경고 문구가 노란 색깔이 아닌 빨간 색깔이 점등이 됐다고 하면 90% 이상의 부품 불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폭스바겐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고 부품을 교체하실 땐 경고등 색상 용어도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나중에도 얼마든지, 왜냐면은 굉장히 아우디 차량에서 취약한 부분이 스티어링 기어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코딩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을 좀 이겨내시고 이 세팅에 대한 방법도 좀 원활하게 좀 숙지를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어떤 차종이 입고가 되셔도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보신 내용 자체는 지금 파워 스티어링에만 극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코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이제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